네,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730 재보선 결과.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택수 대표께 조금 전에 사퇴를 했어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네. 야, 이거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뭐 9대 6까지만 해도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워낙 큰 스코어 차로 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부를 끌어가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도 물러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결국에는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른바 이제 몰락한 김한길, 몰락한 안철수, 새정치 실험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철수의 몰락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정치라는 화두를 제일 앞에 당명 앞에 내세웠는데 지난 총선 6사 지방선거부터 해서 지난 730 보궐선거 엊그제 네. 730 보궐선거까지 지금 보여준 행태는 새정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정권, 권위주의 당 대표 시절에 찍어 누르는 그런 전략 공천을 해왔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허약한 야권의 지도자 두 대표가 친노 세력을 밑에 깔고 하기 때문에 조급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 결국은 이런 참패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로 김무성 체제가 조기에 안착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두 공동대표가 사퇴하면서 결국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내년까지 임기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3월이죠. 네.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일단 그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얘기가 나왔던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었고 반면에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 체제는 당이 합당하면서 사실은 뭐 자기 세력 이제 갖추기 급급한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왜냐하면 합당하자마자 바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두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야권의 잠룡들 계시지만 자기들 세력을 이제 구축하는데 어떤 단기적인 목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악수를 두는 어떤 공천을 하게 된 건데요. 일단 새정치연합은 뭐 비대위 체제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뭐 공천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지금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여권 차기 주자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뒤로 11대 4 새누리 압승 뭐 이렇게 글씨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느냐 스코어에. 사실 이게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아마 제일 근접하게 맞추셨던 것 같아요. 10대 5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네. 11대 4. 어떤 근거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사전에 제가 그 전망을 내놓을 때 네. 전남은 제외하고 제가 10대 5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남을 하면 11대 4인데 예, 그렇군요. 저는 감히 호남의 아주 핵심 지역에 새누리당이 비수를 꽂았다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야권 지도부가 한 전략공천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부재죠. 예. 그래서 공천을 뭐 광주에 있는 분을 동작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사퇴시키고 또 인위적으로 연합을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식상을 했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월호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국민들한테 치명적인 전략 부재로 예. 비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제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이제 유리하다는 공식. 네. 이번에 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 이거는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 바뀌기 시작한 공식인데요. 네. 일단 투표율이 높으면 초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투표율이 높으면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SNS, 뭐 카카오톡 같은 신종 매체가 등장하면서 5, 60대 유권자들도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투표율이 높아도 이제는 네. 야당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남 순천 곡성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후보가 지역주의의 철벽을 깬 그 원인, 원동력을 몇 가지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아까 뭐 장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들도 설마, 왜냐하면 워낙에 순천 곡성이니까요 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자, 3가지 그 요인 중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화면 뒤로 보이는데요. 이정현 호남 이별의 힘은 첫 번째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자전거. 자전거라고 나왔습니다. 자, 네. 이게 뭐 당 지도부 간다니까 오지 마라. 네. 그리고 뭐 선거 여기저기서 지원해 준다는 사람들 많았답니다. 오지 마라. 자전거, 그것도 무슨 바이크도 아니에요. 정말 옛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라든 과거의 한나라당 이런 보수 정당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것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으로 표출이 돼 있고 이것은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정현 후보가 자전거를 타고 나홀로 당을 내려오지 못하게 한 것은 그런 부정적인 것을 영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 예. 득표 전략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전거 어떻게 보세요? 뭐 자전거도 그렇지만 또 확성기, 굉장히 작은 확성기입니다. 네, 뭐 연두색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확성기. 저희 혹시 사진이 준비 안 돼 있나요? 사진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예, 네, 마치 말씀해 사진을 보면 저게 1980년대 사진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허름한 옷차림에 허름한 자전거,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확성기. 원래 정치인들 말 많이 뭐 시장에서 듣지는 않죠. 그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보다는 네. 저 사람들의 그 태도나 이미지를 볼 텐데 굉장히 언더독 효과. 그러니까 이제 그 패자에 대한 그렇죠. 예, 그런 동정심도 측은지심, 있고, 예.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아. 열세 후보였지만 이 우세 후보로 지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고 예. 네. 실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순천 곡성 시민들이 한번 1년 반 혹은 뭐 2년밖에 안 되는 임기니까 한번 밀어주자 이런 표심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보면 예. 선거 기법에 보면 선거 캠페인이 기본적인 건데 서민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밀짚 모자를 쓰고 막걸리를 마시고 김치찌개를 먹고 서민들과 동료의식을 하면서 서민들한테 친근하게 가서 내 편으로 네. 만드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선거 기법을 저는 썼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진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자전거 사진이? 예,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 사진입니다. 시장을 다니면서 네. 저 삐뽀 그 저런 자전거예요, 그것도. 빨간색 조끼를 네. 입고 자전거 들고 다니면서 확성기. 골목길을 누볐다고 사실은 하는데요. 자전거도요. 이른바 다른 후보들도 자전거 타고 유세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이재호 의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는 바로 저는 서민 이미지 이런 게 먹혔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당선인의 당선 비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예산 폭탄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박 실세 아니겠습니까? 이정현 당선인. 그래서 예산 폭탄 공약을 좀 내걸었죠. 이런 부분이 좀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선거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더 이제 화두가 됐다면 이번에는 네. 경제 성장, 또 지역 경제, 뭐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4구 얘기가 나왔었고요. 유권자들이 워낙 지금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그에 그 걸맞는 그런 화두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정현 수석이 얘기하니까 더욱 믿음직스러울 수밖에 없죠. 왕의 남자고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이 실제 많은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보면 박지원 의원의 반사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아하. 박지원 의원이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실세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네. 동북권이 상당히 지금 발전돼 있고 이쪽은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들을 유권자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누리당이지만 이정현 후보를 당선시키면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박지원 의원처럼 우리 지역도 발전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먹혔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또 이정현 의원이 지난 그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이후에 호남 예산을 많이 챙겼습니다. 뭐 저도 당시에 출입 기자였습니다만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질 정도로 그런 게 또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네. 그 신뢰를 줬겠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전거 예산 폭탄. 세 번째는 부인이 좀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네. 세 차례 그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부인이 선거 3일 전이었나요? 3, 4일 전에 같이 왔습니다. 오로지 도와줬던 사람은 이정현 후보의 부인이었죠. 네. 부인의 이 암투병 유세가 이 시골에 계신 이 노인들에게는 많이 그 감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그런 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정현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었죠. 뭐 예. 계속 떨어질 걸 알면서도 도전을 했었고, 뭐 최근 들어서 선거에 있어서 뭐 아들이라거나 뭐 딸이 이제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가족 캠페인이 먹히고 있는데요. 네.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여러 가지 측은지심을 유발시키는 특히 이제 부인이 이번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캠페인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5, 60대 유권자들이 호응을 해준 것 같고요.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5, 60대 유권자들이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사진에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부인과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와서 웃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부인이라는 게요. 네. 참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어렵고 고달프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집에서는 출마하면 반대하는 분들도 예, 많아요. 뭐 이혼하겠다고 그런 예, 그런 분들도 분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저렇게 아픈 분이 저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 정책적인 것은 이성적으로 유권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거고 뭐 노무현의 눈물이라 정치인의 눈물을 가끔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예.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 특히 호남 지역은 예향의 고향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암투병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상당한 효과를 신봉을 울렸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뭐 옛날에 이정현 후보가 처음에 그 광주 쪽에 출마할 때는요. 삿갓도 쓰고 출마하고 그 트럭 한 대 그냥 당에서 네. 지원받아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만 호남만 그 정치인의 어떤 그 꾸준한 꾸준한 네, 모습. 뭐 이른바 뭐 절개라고 할까요? 네. 그 약속을 지키고 내 고향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이미지도 전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배재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